자, 12번이요. 자, fx가 그림과 같이 3차함수 fx가 써 있고요.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고 3차함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 0,1 지나가서 이렇게 그려졌고요.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fx다라고 따라가십니다. 그래 놓고 늘 버릇처럼 여기 체크해 버릇하세요. 자, 안 써먹더라도 여긴 당연히 세근의 합이 6이니까요. 여기가 2컴마겠죠. 2컴마뭐는 있을 것이다. 이거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아예 버릇처럼 여기 잡아 버릇하시고요. 자, 이것의 그래프가 있고요. 최고차의 양수인 2차함수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gx의 그래프가 0,1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k,에서 만난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있죠? 3차는 반드시 2차를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선가 반드시 얘는 여기를 역전을 시킵니다. 3차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수, 뭐 교점의 개수 같은 거 할 때 요 부분 착각이 되기 쉬우니까요. 차수도 늘 무한대로 갔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점은 이제 0,1이라는 점이었을 거고요. 자, 이 점은 k, fk가 될 건데, 그럼 이제 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놈이 이 값이었겠죠.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이 2차 함수 gx는 그냥 2차 함수다라고만 얘기했고 최고차가 양수다밖에 얘기 안 했어요. y는 gx니까요. 이거는 뭐 플러스가 됐을 거고 x 제곱 어쩌고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하게 0,1을 지나는 건 맞을 거고요. k,를 지나는 것도 당연히 맞겠죠. 여기까지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나고 y는 fx 점 b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를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자, 그럼 이거는 접선인데 접선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 오와 나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다가 오로와 나시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는 k, 가 됐을 거고요. k 세제곱 빼기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다 이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점이. 그 다음에 딱 한 줄 미분 들어갈 거니까 자,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8이다 이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y는 자, 이 접선의 방정식 쓰는 거예요. 3k 제곱 빼기 12k 플러스 8일 거고요. x 마이너스 k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접선까지 나가는 것까지 동일하게 작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 그냥 나와 있는 말들이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법은 하나씩 여기서부터 따라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그림 딱 보고 나면 어려워하고 넘어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거를 정리까지 해버리시면 될 건데 자, 이 직선은 0,1을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으면 이 식은 맞는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1은 하고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나오고요. 자, 플러스 12k 제곱이니까 플러스 6k 제곱이 되실 거고요. 마이너스 8k는 플러스 8k는 지워졌고요. 플러스 1이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얘랑은 없어졌을 거고요. 넘어가니까 2k 제곱 빼기 세제곱 빼기 6k 제곱은 0이 됐어요. 자, 2k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은 0이 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럼 k 값은 0이거나 3이 되는데 0일 2는 없으니까 k 값이 3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k는 3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접선이라는 것도 여기서 3이라는 걸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f의 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27 빼기 54 더하기 38은 24 더하기 1이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24고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가 되네. 이렇게 점이 좌표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오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는 거 봅시다. 자, 이것이 아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고요. 위의 넓이를 S1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왜 얘가 일반 조금만 연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냐면 이것은 사실은 3점짜리들 몇 개 살짝만 곱어놓고 4점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막혔다라고 하면 뭐가 막힌 거냐면요. 이렇게 2차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으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되게 쉽게 풀려야 돼요. 이거 뭐지? 6분의 하고 간격 나와야 되죠?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 최고차 A를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접선이잖아요. 접선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접선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접해서 여기까지 나가는 이 부분의 넓이도 굉장히 쉬운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12분의죠? 12분의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고 최고차를 써주면 되겠죠. 이 공식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어영부영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3이 됐을 테니까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12분의 3의 4제곱이고 최고차는 1이었을 거 아니에요. 세제곱이 최고차니까.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6분의 간격은 3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최고차는 뭔지 모르니까 자, 이것을 A라고 합시다. A가 양수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12를 곱해주면 여기는 2가 됐을 거고요. 3의 세제곱 없으면 3이 될 거고. 그럼 A는 2분의 3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 넓이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자, 편하게 쓰는 공식들. 자, 공식 정리 안 돼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6분의 간격의 세제곱 최고차. 자, 그 다음에 3차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 넘어가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12분의 간격의 4제곱 최고차.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있으면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2차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2차에서 접하고 간격이 나왔으면 여기 3분의 간격의 세제곱에.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간격의 2의 세제곱 쓰고 최고차 이렇게 써주시면 이 부분의 넓이까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빠르게 보는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세 개는. 자, 혹시 요거 정리 안 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나왔고요. 그러면 G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GX는 A, 그러면 다 끝난 건데 2분의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놓으면 GX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2점 지나잖아요. 0,1을 지나가 0, 여기는 1이었겠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을 지나갈 테니까 여기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27 플러스 3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하니까 A 값은 끝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들어가는 겁니다. 0부터 K까지니까 3까지 끄고 적분해서 답을 내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풀이법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요거 여기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요걸 한번 더 다시 한번 질문 받잖아요. 그럼 요때 제가 대충 풀어주는 거 갖고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요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셨다가 제가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드리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풀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틀리는 거 한번 더 체크를 하시다 보면 쌓여지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일 때는 몰라요. 근데 얘가 4-5번 쭉 지나가서 한 7, 8번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반복돼요, 뭔가가 자꾸 반복돼서 같은 개념들이 자꾸 문제가 똑같진 않아요. 근데 같은 개념을 계속해서 씁니다. 여러분 요게 이과 150개 알면 수능 다 하시는 거예요. 150개만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렇게 해서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풀으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으려고 해요. 혹시 이거 보실 때요. 그림 보고 대충 접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독해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나오는 식을 갖다가 저는 이래요. 요 식에 fx 딱 나오는 순간에 없으면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는데 그림에 있을 테니까 아, 요 놈이 fx구나 하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따라가 버릇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패턴들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쭉쭉쭉쭉 모아서 4점짜리 쭉쭉쭉쭉 모아서 4점짜리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3등급 기본적으로 가요. 그것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12번 이전에서 질문 없나요? 모르시면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앞 시간은 잘하는 애들은 오지 말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두 함수요. fx는 k 곱하기 sin x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때요. 저는 얘가 fx가 k 곱하기 sin x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그립니다. 문제를 푸는데 그리는데 얘는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어디 건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fx가 0,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이거 체크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주기니까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 된다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0이었을 거고 여기는 2파이가 됐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는 파이가 될 거고 이렇게 절반씩 따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x를 줬는데 여기가 이제 그럼 당연히 k가 됐을 거예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k는 안 봐도 비오고. 자, gx는 코사인 x다라고 했어요. 자, 코사인 x를 그릴 때 당연히 주기부터 체크를 할 거니까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얘도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럼 나는 그리러 갈 건데 얘가 여기 그려줬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파이가 됐을 때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gx의 그래프겠죠. 자,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라서 요걸 쭉 그려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도 파이다라고 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절반이니까 뭐 2분의 파이는 여기랑 맞을 거고요. 여기는 여기랑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점을 A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점을 B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안 되고의 차이예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미지수 때리셔야 됩니다. 미지수 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도형 문제를 풀든 함수 문제를 풀든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미지수를 과감하게 안 잡아요. 자, 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지수를 잡을 때는 가급적 삼각함수는요. 일사분면에서 처음 만나는 곳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삼각함수에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렇게 그려놨을 때요. 얘가 이렇게 만났든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만났든지 이걸 만나면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저는 2분의 1을 그려요. 2분의 1을 그립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미지수로 잡아요. 요거를 미지수로 잡아야 그 다음부터 얘가 쭉쭉쭉쭉 대칭 관계로 쭉 넘어가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이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가 알파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또 점대칭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파이 플러스 알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할 거야가 여러분 다시 풀어보실 때도요, 본인들이 그걸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요. 자, 요거를 알파라고 때려잡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문제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요걸 알파로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점을 잡는 거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든 함수에서 다 똑같아요. 삼각함수가 됐든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아니면 다항함수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요, 어떤 교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여기를 미지수로 안 잡고 문제를 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문과들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같은 개념으로 볼게요. sin x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k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인 함수 딱 대놓고 y가 k라고 나와요. 자, 또 3차 함수에서도 똑같습니다. 3차 함수를 하나 뜩 하나 그려줘요. 3차 함수를 하나 딱 그려주고, 자, 여기다가 딱 해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가 k래요. 축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y 값이 k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t면 여기다 y 값에다가 뭐 얘 t 세제곱 어쩌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t라면, 이 점이 t라면, x 값이 t라면 y 값은 아까 t의 세제곱 빼기 6t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t 콤마, 그죠? 근데 여기가 k래요. 또는 여기가 t래요. 이런 식의 문제가 겨나온단 말이에요. 자, 뭔 짓 할래요? 미지수 때리시. 여러분, x부터 주어지면 쉽잖아요. x부터 주어주면 난 풀 수 있겠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y에다가 미지수를 빵 때려놨단 말이에요. 자, 요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이 하나면 알파고요. 또 있어요? 그럼 베타. 여긴 감마. 하나 더 있으면 델타. A, B, C, D 이렇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빼기 6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다. 근데 요 놈이 t다라는 관계식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요 발상은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 발상이 중요해요. 이렇게 풀어버려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인데요. 이 발상은요, 여러분 수십 번 나와요.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요 발상을 바꿔서 요 발상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y부터 줬으니까요. 아니에요. 자,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놈을 미지수로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미지수로 마구 때려도 되나요? 됩니다. 왜? 관계식을 쓰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나중에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까도 y가 t인데 그럼 결국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고 나중에 식이 3개가 나와요. 그럼 식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우리 알파라고 놓읍시다. 알파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은 2개의 식을 갖습니다. 요 점은 A점은 어떻게 생겨먹을 거냐면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될 거예요. 맞죠? 코사인에 있는 점이라고 치면 지수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에다 집어넣으면 알파, k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같은 점이니까 당연히 얘랑은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자, 관계식이 나오니까 우리는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제일 나쁜 게 얘랑이 교정구하라고 연립방정식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도요, 알파로 때려놓고 들어가신 다음에 관계식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K 곱하기 탄젠트 알파는 1이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탄젠트 알파는 K분의 1이다라고 하는 식까지는 떨어지겠습니다. 얘랑 같다는 식을 쓸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얘를 갖다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알파로 잡았는데, 그럼 이놈을 베타로 또 잡아야 되느냐,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넘어가느냐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의 x좌표가 자, 알파하고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탄젠트 알파를 그릴 때는요.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2분의 파이 때려놓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탄젠트 알파가. 그죠?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놈이 알파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요 놈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K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요 값은 요것도 알파가 되겠죠. 맞잖아요. 간격으로 보면 추기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럼 요 값은 뭐야 되냐면 K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요 점이 파이 플러스 요만큼의 알파가 돼서요. 요 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스타트가 여기예요. 이 문제의 스타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가 됐을 거고요. 당연히 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일 거고요. 뭐 이것도 당연히 컴마로 하면 K 곱하기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어떻게 나오겠죠 뭐. 그것도 똑같은 값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얘랑 이제 그 다음 문제가요. 얘랑을 쭉 연결을 했는데 요것이 몇 대 몇이요? 3대 1로 외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3대 1로 외분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뭘 모를 것 같으면요. 3대 1로 외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3대 1로 외분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A점이 여기가 있었고요. B점이 있었는데 그 외분하는 점을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3대 1로 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가 1이니까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은 2대 1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물론 모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쓰셔가지고 좌표 때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X좌표가요. 자, 이게 원래 그림상으로는 이래요. 그림상으로 이러니까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쓰실 것 같으면 자, X끼리 써볼게요. 알파하고 파이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점의 좌표가. 그럼 얘랑 더하니까 뭐가 돼요? 2분의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3파이 플러스 3알파 빼기 알파다가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2알파가 되니까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X좌표가. 그렇죠? 자, 근데 Y좌표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Y좌표도 들어오면 자, Y좌표를 코사인으로 할게요. 자, 여기가 코사인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였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을 더하면 2분의가 될 거고요.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코사인이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였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가 y좌표가 됐겠죠. 그쵸? 근데 얘가 이거 위에 점이니까요. x에다가 이놈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이거였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 x에다 집어넣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여기다 코사인에다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뺀 거 곱하기 높이는 이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제가 접근해 주는 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노가다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이걸 미지수로 안 때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지수로 안 때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 잡아요 라는 말들 나오거든요. 그럼 그만큼은 늘은 거예요 이제. 자, 미지수를 잡아놓고 물론 여기는 2대1로 3대1로 외분한다 그랬으면 다 모르시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자, 3대1로 외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외분점인데 이거 위에 있으니까요. x좌표 때리고 y좌표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해되셨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 하시고 나서요 본인들이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쌓입니다. 이게 쌓여서 한 달쯤 뒤에 다시 얘를 풀었을 때는요 이제는 얘가 좀 어느 정도 알아갔어 풀어졌어 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 늘어요 자꾸. 자 14번 문제는 이따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벌써 여러분 14번 문제는요 저번 주에 제가 안 풀어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나눠줬던 처음에 모의고사 봤던 데랑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14번 문제가. 그래서 이건 이따가 4점짜리 문제 풀 때 14번 문제는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봅시다. 16번서부터 15번부터 20번 사이에서 질문이에요. 없습니까? 자, 그럼 됐어요. 자, 3점짜리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거 N기 출력. 자, 삼각함수까지 한번 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삼각함수에서 질문을 받을게요. 자, 일단 32번까지 해서 질문이요. 19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여기 12라고 놓을 거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6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반원이 이렇게 있어요.
BC의 길이가 4파이인 점을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파이래요. 점 C를 잡았고요. 자, C에서 여기다 수선을 내렸는데 이 점을 H라고 얘기를 했어요. A고 B고요. 자, CH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물어봅시다. 원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죠? 원 나오면? 반 찌른 거예요. 자,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자, 니네가 수학을 이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는 뭐고, 어떻게 풀으라고, 접선 나오면 뭐야, 오로와 나싱이야, 이런 말을 왜 만들었냐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알아서 풀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150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1등급을 맞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등급을 맞으려면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무슨 뜻이야 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원 나오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됩니다. 반지름.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그었어야 돼요. 이걸 안 그리고 푸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여기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6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파이라고 했는데 얘가 뭐냐면, 자, 저번에 호도법의 L의 기능이죠. 얘랑을 곱하면 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파이가 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게임이 끝났죠.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긴 당연히 뭐겠어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는 60도니까요. 2대 1대 여기 3이잖아요. 피타고라스 가볍게 끝나. 자, 그러면 이거 풀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원 나오면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반지름.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만약에 원 나오는데 반지름 안 그리시려면은요, 여러분 저기 찐빵집 가가지고 팥 다 빼달라고 하고 사갖고 드세요.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돼요. 자, 또요. 자, 32번까지 해서 질문이요. 자, 49번까지 해서 질문이요. 33번. fx가요. 사인의 4분의 파이 x라고 했고요. x는 0부터 16까지라고 했는데요. 물어본 게 뭐냐면 f의 2 플러스 x, f의 2 마이너스 x가 4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 한 그래프랑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동으로. 근데 얘는 그냥 대입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f에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 뜻 보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x 대신에 2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요, 얘는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근데 얘가 왜 그럴까요? 2분의 파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여각보각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을 그냥 둔각이라고 놓고 부호부터 잡으면 사인에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사인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래 놓고 얘는 바뀌어야 되죠? 코사인 4분의 파이 x다라고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x를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면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x다가 됐을 거예요. 자, 부호를 따져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플러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다로 바뀌겠죠. 그럼 뭐 당연히 이건 제곱이겠네요. 4분의 1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여기가 그냥 F에다가 그냥 그 집어 넣어버리니까요. 여각부각 때문에 바뀌어버렸네.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헤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놈을 갖다가 여각부각 써가지고 그냥 얘를 바꿔줬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풀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얘를 대충 그냥 이렇게 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4점짜리 풀 때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고급 풀이로 가겠습니다. 얘를 되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치환해 버리시는 거예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 x니까 머릿속으로 찌끈찌끈 아프단 말이에요. 사인은 어떻게 해볼 만한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t를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t로 바뀌었으니까요. t 제곱이 4분의 1이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제는 내가 요 풀이는 이제 양보 못해요. 이거 푸는 방식은 내가 지금부터 양보를 못합니다. 코사인을 갖다가 t로 치환하지 어떤 똑같은 함수를 t로 치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t로 치환해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해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거 틀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부터. 자, 대신에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진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얘를 그릴 때는요. x와 t의 관계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x축이라고 놓고요. 이쪽을 t축이라고 놓고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기본 팁을 했죠. 코사인의 그래프 그릴 때는 주기부터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자, 0일 때는 0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됩니다? 8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럼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걸리는 게 8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0부터 16까지라 그랬으니까 한 바퀴 더 돌으라는 얘기네요.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럼 여기가 16이 되겠죠. 자, 여기 비었고 여기 비었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얘를 풀어야 되죠? 이거 풀어야 되죠? 잘 보세요. 내가 비장의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연장하고요. 연장해서요. 이거 그리라 그랬죠. y는 x 그려놓으라 그랬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y축에 있는 t를 x축에 있는 t로 바꾸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맞죠? 이과 나중에 보세요. 저나 나중에 이 그래프를 다 그려요.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 방식을 아는 사람은요. 개형을 따다다당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가 쉬워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미적분의 킬러 문항도 예로 풀어요. 미적분의 킬러 문항도 예로 풉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얘기가 몇 군데가 있어.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딱 있거든요. 킬러 문항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난이도 극강이 얘예요. 근데 풀이법이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얘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조기 교육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모든 부등식을 뭐로 푼다고요? 그래프로 푸시는 거. 맞죠? 걔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손을 대놔야 편해요. 그래프를 풀니까 y는이라는 거랑 y는이라는 거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t제곱을 그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x축에 t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선을 이렇게 따라올게요. 여기가 t축이고 y축이고요. y는 t제곱하고요. y는 4분의 1이요.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노란색이 얘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 요값 잡으라 그랬죠? 쫄지 말고. 자,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이 얼마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인가요? 그럼 얘가 자, 요것이 3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4인가요? x는 3분의 4잖아요. 여기가 3분의 4네요.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2였겠죠? 얘랑 대칭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3분의 8? 3분의 8? 그럼 여기 3분의 8이네요.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수는 뭐 있어요? 하나인가요? 하나인가 보다. 5. 그럼 얘만 정수인가 봐요? 그럼 얘도 정수 거고, 얘도 정수 거고, 얘도 정수 거고. 나머지 정수가 없나 보네요? 여기서 3분의 2만큼 빠고 3분의 2만큼 더했잖아요. 그럼 얘만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3분의 2만큼 빠고 여기서 3분의 2만큼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도 정수는 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격 때려가지고 다 보시면 그것들이 정수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요. 요 문제는 되게 재미난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그냥 내가 뭐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풀어라고 풀어주면 고난이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풀이를 익혀두시잖아요. 치환을 해가지고 하는 이 풀이를 익혀두셔야 원래 뒤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뒤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출했던 이거 돌려주세요.
원래는 누가 틀렸는지 봐가지고 틀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뒷시간에 원래 풀어드리려고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푸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서 지금 얘기한 거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방정식의 gx가 똑같죠? gx가 똑같잖아요. 그죠? gx가 똑같으니까 그놈을 t라고 취하라는 거 되시겠어요? t는 gx니까 t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됐겠지? 그리고 나와 있는 식이 뭡니까? 그럼 얘가 t니까 ft는 t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립니다. 이쪽은 x축일 거고요. 이쪽은 t축이겠죠? 여러분 모르시면 따라서 천천히 하세요. 저 따라서 오세요. 얘 그릴 때 주기 잡으라 그랬죠? 0일 때부터 출발해서 2파이가 돼야 되니까 x는 6인가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게 6이었어요. 범위가 12까지니까 한 바퀴 더 돌으라는 얘기네요. 여기는 비어나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되는데 부등식만이 아니고요. 얘도 뭐냐면 y는 ft랑 y는 t의 교점이 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은 t축일 거고요. 이쪽은 y축일 건데 y는 ft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라고. 그리고 y는 t가 됐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요 값과 요 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t축이란 말이에요.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y는 t를 뜩하니 그리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이 어디냐가 뭐냐면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연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립 들어갑니다. 그럼 2t 제곱 더하기 2t 빼기 2라고 t하고의 연립을 하게 되면 t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갔어요. 2t 제곱 빼기 플러스 t 빼기 1은 0이니까 1, 2에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래요. 2분의 1이래요. 아, 이거 되실까요?
더럽게 어렵다고 보시면 문제일 거예요. 이거. 그리고 fx 그래프 싹 그려줍니다. 여기서 fx 하나만 제가 골 때리게 하나 그려주고요. 근이 몇 개냐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 뭐죠? t. 제 쓰는 게 현란하죠?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쪽에 x축, 이쪽이 t축.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그려주고 t는 t 그려주고요. 여기는요. 이거랑 y는 t랑의 교조. 아, 요게 근이구나. 요게 근이구나. 개수 몇 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요? 수능 특강에서 골 때리는 킬러 문항 마지막 1단계 문제예요, 이게. 근데 얘를 이런 걸 그릴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요, 얘가. 이거 미적분 문제예요. 미적분 문제인데요? 저 미적분 하면서 미적분 하나도 안 쓰고 문제 푸는 거 되게 많아요. 대신에 이게 편하네. 자,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3이었을 거고요. 여기는 10이었으니까 여기는 9였겠죠? 맞죠? 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것은 0이랑 하니까 여기는 6이 나오네요. 얘랑 얘랑 더한 것은 18이 나오네요.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9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답. 얘들아, 3점짜리를 기본적인 3점짜리만 풀어가지고는 3등급이 안 나옵니다. 절대. 이게 3점짜리의 개념 조금씩 섞어놓은 걸 가지고 4점을 풀 줄 알아야 이제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양보를 못해요. 이건 죽어도 알아서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합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니네 나중에 대학생 돼가지고 애들 니네 알바로 과외할 때요.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뽀대 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없어요, 거의. 얘를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게 쉽게 푼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합성돼서 합성함수 돼가지고 이건 이제 죽어도 틀리지 맙시다. 이제는 양보 못해요. 이건 다 풀어야 돼요,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 풀어줄 때 이제 승질 내면서 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또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3점짜리로. 자, 49번 사이에서 질문이요. 자, 마지막에 52번까지에서 질문이요. 51번이요? 51번이요. 자,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의되셨어요? 그러면 4 사인 제곱 세타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그러면 여기가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빼기 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나요? 판별식 쓴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겁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틀리는 이유는 일단 4분의 1 같은 건 붙여놓으니까 없애버립시다. 혹시 뭐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문제는 여기서 하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당연히 여기 코사인 제곱이 뭐가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것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3이었을 테니까요. 마이너스 2가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됐을 거고요. 플러스 5 사인 세타 빼기 2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뭐 양변을 뭐 마이너스 곱하신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빼기 5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올만해요. 판별식에서 여기까지는 올만하십니까? 자, 그럼 또 나왔잖아요. 또 나왔잖아. 그치? 자, 뭐 하시는 겁니다?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해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t는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이쪽은 세타고요. 이쪽은 t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기 잡으니까 2파이네요. 여기가 2파이. 자, 근데 x의 범위가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네요. 여기는 뻥그러면 꽝.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2t 제곱 빼기 5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부등식은 뭐로 푼다요? 그래프로 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t축이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건데 1, 2에 2, 1에 둘 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요. 2까지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네요. 맞죠? 그럼 t의 값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로 오세요. (2분의 1부터요) 2까지요. 자, 이놈들이니까 이놈들인 거죠.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이거 그러면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이요? 다 얘만 할 줄 아시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인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은 6분의 파이, 2분의 1 되는 건 6분의 파이인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6분의 5파이겠네요. 왜? 더해서 파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베타. 그럼 4베타 빼기 2알파요. 6분의 18파이, 3파이. 이렇게 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거 하나 있죠. 삼각함수나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 이 풀이는 되게 중요한 게요. 이 개념이 하나 들어가면 4점이 돼버려요. 단순하게 풀면 3점인데요. 요거 치환하는 요 개념 하나 들어가면서 4점짜리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게 요 풀이를 알려주면 이제 4점짜리들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혹시 요거는 자신 없으신 분들이나 이 풀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오늘 제가 풀었던 거 다 체크하는 거 본인들이 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해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4점 출제빈도 50% 이상 되는 거에 4점짜리라 그러면 아니 그럼 최소한 2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수가. 일주일에 2점씩만 높아져 봐요. 나중에 점수가 남아요. 100점에서 넘어요. 50주만 하면 일주일에 2점씩만 높여보세요. 금방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에서 질문 없습니까? 혹시 수열에서 질문 못한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지수 로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